자, 오늘 금융 시장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선물 시장에서 이미 찍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또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밤 증시를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차기 의장을 지명을 좀 일찍 앞당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런 부분을 일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메시지를 좀 던졌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정책의 기대감도 오늘 방금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유럽과 중국의 관세 협상, 물론 중국의 그 히토류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유럽과 중국의 이러한 관세 협상은 타 국가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우려가 일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빠졌습니다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하드웨어 기업들, 부품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정말 어제 튀어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있는 이 자율주행의 생태계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관세 정책부터 최근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소비재와 기술주의 어떤 상반된 흐름을 지금 아마 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나이키가 어느 정도 실적을 개선할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키의 어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 중국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나이키의 주가도 크게 빠졌었고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크게 의존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을 탈피해야 된다는 하나의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루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VF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러한 기업들도 사실 의류와 신발에 좀 의존되어 있는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우리가 소비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관세 정책 때문에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줬었다.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좋지 않으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소화가 되고 나서 체질 개선이 좀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 되면 이러한 크게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은 또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많은 기대감이 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죠. 팔란티어. 너무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 방산주의 또 대표 기업인 GE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또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대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올해 들어서 상반기 동안에 여러 이제 기술에 관련된 섹터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반대로 이 소비재에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최근에 보고 있다. 물론 관세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섹터를, 좀 핫한 섹터를 좀 봐야 될 텐데 다들 아시는 서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자,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은 어떤 기업이 될지 한번 우리가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토 국방비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나토 국방비 인상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단순하게 그냥 국방비를 증액시켰기 때문에 방산기업을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더 전반적으로 넓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주실 금요일의 남자를 모셨습니다.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빨리 모시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서클, 뭐 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서클은 한 700% 정도 넘게 상승했다가 700%요? 예, 이제 6월 달에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죠? 700%가? 그게 한 일주일 정도이죠. 일주일이요? 굉장히, 예, 짧은 시간 내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정세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6월 24일 기점이었던 것 같고요. 와. 근데 조정이 사실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제랑 엊그저께 해가지고 조금 주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지니어스법 통과되면서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서클밖에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엄청 몰렸고, 또 한국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우리 캐시우드가 했던 움직임이랑 비슷한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코인베이스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네.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를 좀 더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요 주가 차트를 보면 코인베이스랑 요 파란색이 이제 코인베이스고요. 예. 그리고 그 분홍색이 서클인데 요게 이제 5일 주가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24일부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쫙 갈라지잖아요. 음. 이게 보면 이제 그 6월 24일 날 미국 상원에서 예.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들이 규제화되면서 또 지니어스법 같은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12% 그냥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코인베이스는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한 달간의 차트를 보시면은 명확하게 이제 코인베이스는 서서히 오르고 이제 서클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요거는 서클이 워낙 700% 것이나 급등하고 급락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코인베이스도 완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 정도 그 당시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서클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코인베이스 별로 오른 게 없네. 네, 이렇게 보시는 이게 상대적으로 그쵸. 서클이 너무 올랐다 보니까 지금 네, 저 두 정도 개 보이는 건데 차트를 저것도 엄청나게 비교하니까. 급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 둘이 변동이 좀 심해요. 코인베이스 같은 예. 경우에도. 근데 이제 그 코인베이스를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어떤 거를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그리고 좀 짧게는 지금 당장 그럼 수익 기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측면에서 두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 18일 날 나온 뉴스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됐는데도 이제 지금 영향을 앞으로 줄 것 같은데 예.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거래를 담보로 USDC를 도입한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 거래를 담보로.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그 청산 기간 노달 클리어랑 같이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규제 당국이랑 논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2026년 내년부터 해서는 USDC가 정식 담보로 인정받는 건데 요게 지니어스 법안 통과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데 지니어스 법안에서 그거를 딱 규제의 틀을 만들어 줬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하나 이야기했던 게 1대1 담보는 무조건 맞춰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이나 달러나 국채가 1대1로 담보가 된다라는 것이 국가에서 이제 규정을 지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USDC가 현금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공식 현금으로. 근데 이제 그 무분별하게 근데 코인을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만큼 그렇죠. 담보금을 그만큼 유지를 하는 그렇죠. 그 어떤 조건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신용이 보장이 됐다라고 신용이 보장이 됐다. 신용이 보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선물 거래할 때 달러를 증거금으로 내고 뭐 이제 그 어떤 마진 콜이 나오면 더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금 기반으로 해서 선물이나 옵션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달러로 하던 것들을 USDC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USDC랑 달러랑 동일로 보는 거잖아요. 어떤 일각에서는 저번에 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지노의 칩이라고. 그렇죠. 요게 이제 예. 카지노의 칩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시작 자체가 예. 이제 그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에서 이제 그 코인이나 이런 것들 거래를 할 때 현금으로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불편하다.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줘라. 왔다가 거쳤다 갈 수 있는 칩 같은 것도 만들어줘라 해가지고 처음에 생긴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역할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출 받을 때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담보가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신용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담보로 할게요. 이걸로 대출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서로가 인정이 되는 한에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한에서 담보가 되는 건데 예. USDC가 담보로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추가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코인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가 이제 USDC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파생 상품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개인 투자자 면에서는 요번에 선물 거래가 담보로 인정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옵션, 스왑, CFD 지금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파생 것들이 상품들. 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식 기반 파생 상품이 이제 뭐 토큰 증권 같은 건데 결국에는 이제 뭐 월마트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에 움직임을 추종하는 이제 증권을 파생증권을 내는 거죠. 여기에 또 USDC가 담보로 쓰일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멀리 가서는 USDC 자체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물 옵션 거래할 때 뭐 지수 선물, 뭐 지수 옵션, 통화 선물 이런 거 거래하잖아요. 네네. 그게 USDC가 대상이 될 수도 있죠. USDC의 그 풋옵션을 사거나 뭐 이제 뭐 매도하거나 뭐 이런 이제 옵션 그러니까 거래도 뭐 가능하고 환해지를 하듯이 뭐 USDC로 그런 그런 것도 어떤 파생 상품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멀리 보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런 파생 상품들도 크게 확장이 되면은 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어떤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라 뭐 수수료를 또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뭐 그렇죠. 이런 이제 그런 구조인가요? 그 코인베이스가 결국 거래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하는 모든 역할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그럼 지금 기존의 레거시 우리 파생 상품 CME를 우리가 거기는 그대로 하겠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새로운 하나의 코인들 파생 상품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CM이나 이런 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주도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북미 쪽에서는 코인베이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건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거래 수수료 이런 것도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그런 코인베이스가 얼마나 숫자가 늘어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제 사업 매출 비중을 보시면 빨간색 짙은 게 거래 수수료, 그리고 주황색이 구독 서비스 수수료인데 거래 수수료는 이해하기 쉽죠. 그냥 코인 거래하고 파생상품 거래하면 거기 수수료예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커지면 요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구독 수수료에는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요거 이제 적립 이자가 있고요. 스테이킹 보상, 뭐 수탁 수수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독 수수료 부분으로 나뉘는 거고요. 이게 여기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은 전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바이낸스 이런 데가 더 크죠. 그렇죠. 근데 특징은 미국에서 제도권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니어스 법은 통과됐잖아요. 그런 제도권화되어 있는 규제 잘 지키고 있고 이런 애들로 이제 인정이 받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미국 기반에 되어 있는 기업들. 그렇죠. 북미 쪽에서는 북미 쪽에 있는 이제 기업들. 코인베이스 많이 쓰고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사업별 매출 비중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요. 64%는 거래 수수료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15%가 이제 USDC 관련 수익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당장. 지금 요번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USDC 서클이 많이 올랐고, USDC가 서클이 그럼 왜 올랐냐? 앞으로 발행량이 많아질 거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얻는 이득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USDC를 발행할 때 코인베이스가 같이 발행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협업 관계거든요. 내년 6월까지인가 3년 차 될 거고요. 그러니까 서클과 코인베이스 같이 합니다. 같이 한다. 같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래소 없이 발행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USDC가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잖아요. 그 요 이자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USDC가 1대1로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USDC를 발행하는 대신에 코인베이스 같은 데는 이제 국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1 USDC 발행한 대로 1 국채 있어야 되는 거니까. 1대1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럼 국채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잖아요. 국채에서. 요거에 대한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땅짓고 헤엄치기죠. 근데 이제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냐면, 코인베이스가 예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100% 코인베이스가 가져가요. 이 이자 수익을. 그리고 코인베이스 외의 거래소에서 돌고 있는 USDC에서 나오는 국채 이자는 50% 쉐어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둘이 나눠가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요 15%가 꽤 높은 비중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받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럼 USDC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수익을 많이 줄 건데 라는 것과 향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숫자에 찍힐 건데, 요건데요. 그러네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USDC가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2위입니다. 순위가 2위고요. 1위가 테더인데 시장 점유율 62%, USDC는 24%. 밑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다 한 자릿수니까. 이 두 개의 코인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차이가 엄청나죠. 1위랑 2위랑.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테더는 끝에 가면 결국 이게 중국계거든요. 오너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너무 색깔을 지워야 되니까 뭐 다 백인들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 본인은 숨어 있지만 어찌됐든 누구나 압니다. 끝에는 중국계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바이낸스랑 테더랑은 좀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됐을 때 과연 테더를 엄청나게 밀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계산들이 이제 그 서클이 올라가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USDC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니어스 법안의 규제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애들이고 이미 그리고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USDC가 지금이 시가총액이 610억인데 상당 부분 커질 거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했죠. 뭐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8배 정도 커진다. 8배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몇 배만 커져도 예. 지금에서 USDC가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은 고스란히 코인베이스랑 서클로 들어가죠. 예, 아니 지금 이거 사실 이 순위를 보는데 1, 200호는 나머지 부분은 스테이블 의미가 코인에 대해서는 없어요. 크게 매력이 네. 없는 것 같고 테더가 만약에 중국계면은 미국에서 밀어줄 일이 전혀 없고 그렇죠. 뭐 배척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뭐 뭐 코인베이스밖에 밀어주고, 없는 상황이네. 서클 코인베이스 그쵸. 요 지금 두 기업만. 그런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그럼 실적이 어떻게 찍힐 것이냐. 예. 이제 요번 이게 2025년도 1분기 이제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재무제표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USDC 이자로 본인들이 요번에 1분기에 걷어들인 수익이 2.9억 달러예요. 2.9억 달러. 네, 2.9억 달러인데 이게 예.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증가를 한 숫자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받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요게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예치하고 있는 USDC가 123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타 플랫폼에서 돌고 있는 게 487억 달러 정도 됩니다. 2대 8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100% 수취하는 거는 지금 20% 정도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지고 50% 있고. 가져오는 게 한 그다음에 80%. 50%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게 80%가 그렇죠, 지금 시장에 그렇죠. 깔려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냐 얘기하지만 금리 인하하고 이제 채권 발행하면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이 채권을 다시 발행하고 사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지만 엄청나게 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발행량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지금은 매출의 15%밖에 안 되는 이 비중이 향후에는 엄청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하원도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서명하면 각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막 내려고 난리를 칠 텐데 예. USDC가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 당장 재무제표에서 15% 매출밖에 안 되는 이 부분이 증가할 거고요. 더 멀리 봤을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생 상품이라든지 담보로 쓰이고 현금처럼 쓰인다고 하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그게 거래 수수료 아까 64% 정도 되는 이 시장을 그러니까 이 매출을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금 코인베이스를 좀 잠깐 보니까 네. 약 한 5거래일, 6거래일 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5거래일, 6거래일 전에 급등했었던 이유가 아까 보여줬던 뉴스는 한 달 전 뉴스였고 네. 한 3주 전 뉴스였고 네네, 맞습니다. 최근 갑자기 급등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이제 될까요? 요게 이제 지니어스법 통과되고 나서 그게 되고 같이 나서? 뛰었지만 예. 상대적으로 이제 서클 대비해서는 미미했어요. 지금 서클은 700% 넘게 막 기대감이 올랐잖아요. 잔뜩 있는 게 서클인데 네. 오히려 지금 코인베이스가 더 많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그쵸, 거다. 그게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간 부각이 거군요. 되고 있다라는 거 봐야겠죠. 그리고 예.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찍 정리하긴 했지만 서클 한참 올라갈 때 정리하고 맞아, 코인베이스 정리했어요, 사고 막 최근에.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클이 급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지금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서클이기 때문에 그쪽은 또 반등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다만 지금 700% 오른 것만큼 오를 것이냐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이 내는 거 봤을 때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예. 그 와중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법안 통과되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 이제 등 부침은 있겠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우상향하겠다라고 하는 크다.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비제도권에서 완전 제도권화되는 최근에 맞습니다. 어떤 이 코인 시장을 보게 되면 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코인베이스에 관련해서 너무 또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이게 확 와닿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좀 시간이 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나토에 대한 그 방위비 분담을 좀 상향 조정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뭐 크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뭐 나토의 어떤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장에서는 특히나 미국 증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요것 때문에 갑자기 방위 산업주들이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영향을 오르진 않았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방위 산업주가 달라요 좀. 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뉴스 나오면은 무조건 처음에 딱 떠올리는 게 로키드 마틴, 보잉 뭐 이런 친구도 오르겠구나 했는데 사실 미미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요. 요번에 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 뭐 이런 걸 다 따져봐도 드론이라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럿을 교육시키는데 4에서 1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전투기는 이게 2에서 3년 정도 이상이 가요. 그래서 요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F-16조에서 줬는데 바로 투입 안 되잖아요. 조종사 또 교육시키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적인 면이랑 비용,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번에 지금 오늘 그 뉴스 나왔던데 그 미국에서 요번에 내년 국방비 예산하면서 국방 예산이 책정됐는데 거기에서 F-35 사는 거는 줄이고요. 드론 쪽으로 확 늘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 방어 강화 산업 이런 거 행정명령을 서명했잖아요. 서명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 드론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어.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드론 산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드론 하게 되면 사실상 글로벌 증시의 드론 생산 업체, 생산 기업들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맞습니다. DJI 이런 DJI부터 해서 정말 압도적이긴 한데 지금의 이런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만 맞습니다. 해당이 되는 거고 중국 기업들은 다 배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 미국 국방부에서 드론 살 때는 중국산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품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그렇죠. 간에 예. 미국산 뭐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다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수혜받는 기업들로 이런 기업들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6월 7일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조비 에이비에이션 다 있지만 유독 튀는 게 로켓랩이랑 로켓랩. 이제 에어로바이런먼트 이렇게 로켓랩은 두 지금 개가 사상 많이 최고치를 계속 네,更新하고 있던데요. 로켓랩도 지금 예. 사상 최고치를 갖고 예. 에어로바이런먼트 이 기업이 이제 드론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급등했죠. 최근에 예. 이제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에서 만드는 드론들을 보면은 무인 드론도 있고 이제 폭탄 이제 드론도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지역별 매출 비중인데요. 빨간색이 미국 48%고요. 주황색이 우크라이나 요번에. 저 기업이 지금 에어로 바이로먼트. 네, AV라는 AV 상장돼 티커. 있습니다. 예. 근데 노란색이 유럽이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아까 그 행정명령 서명한 부분은 이제 미국산 드론만 써라. 그리고 내년에도 국방 예산 책정했는데 드론을 더 많이 산다라는 거잖아요. 예. 요 매출 48% 되는 매출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를 다 합쳐서 유럽이 42%예요. 꽤 큰 비중인데요. 요번에 나토에서 예. 이제 2035년까지 해서 5%를 국방비 증액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가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요즘 전쟁 다 드론 전쟁인데 그래도 우리는 뭐 F-35 사고 뭐 이래야지. F-35 무조건 사겠지만 그 중에 비중이 이제 드론이나 이런 데로 그렇죠, 들어갈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매출이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고요. 요번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매출이 14% 증가했는데 밑에 빨간 부분을 보시면요. 요게 이제 그 주문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밀려 있는 건데 위에 펀디드랑 언펀디드 있잖아요. 돈 받은 거랑 네네네. 아직 안 받고 이제 계약만 한 거. 계약만 한 거 같은 경우는 472. 저기 제일 밑에 있는 게 지금 472%가 보이는데 저게 이제 계약만 받아놓은 주문 받아놓은 거. 네, 계약한 거. 수주를 받아놓은 거구나. 수주 받아놓은 거. 아직 이제 이렇게 돈은 안 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제 AV라는 이 티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드론 관련된 기업을 보려면 지금 나토 국방비 증액은 결국에는 유럽 시장에서 얼만큼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가 이 기업이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훨씬 맞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유럽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한 42%.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특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한 18%를 했다라고 해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계속 이제 이쪽 수요는 그렇죠.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드론을 유럽에도 미국에도 많이 팔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 실적 예상치도 내놨는데 2026년도 이게 이제 그 회계 연도니까 예. 이번 달 때 7월 달부터 시작되는 회계 연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2배 정도 적어도 매출 2배 증가할 정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예, 오늘
자,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는 이제 코인베이스, 또 하나는 지금 에어로 바이로먼트라는 이 기업. 최근에 뭐 두 기업 모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기대감이 좀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또 정책적으로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셔도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CMS증권의 박산주 이사님은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네. 또 어떠한 또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실지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6월 27일 금요일 프리마켓 뉴욕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PC 발표가 나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또 온기가 불어 나올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